안녕하세요. 스페셜리티입니다. 오늘은 강철부대 7화 저격 미션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몇 가지 포인트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저격 미션을 하는데 은밀 침투 저격이거든요. 그러면 은밀하게 침투를 해서 저격을 한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처음에 보여줬던 것이 길리 슈트라는 것을 입고 침투 지역으로 가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리 슈트를 이렇게 입을 바에는 안 입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각종 좀 더 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동하고 이렇게 길리 슈트를 입고 이동하는 것은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상황 연출이지 않았나, 그렇게 조금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침투하는 장면에서 입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주 천천히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는 게 길리 슈트의 활용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침투할 때 이 길리 슈트를 입고 연출을 하는 것은 이 저격 미션에 보여주는 것에서는 좀 맞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 자체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이동하는 걸 보여줄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조금의 그 멋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미션의 어떤 목적성에 있어가지고 사격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침투할 때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나왔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격 미션의 지점이 달라졌거든요. 이런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저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먼 거리에서 그 탄도를 이용한 탄도학을 통해 가지고 사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사격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사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 중턱으로 올라가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길리 슈트를 입고 은밀 침투하는 장면을 삭제를 하고 그냥 경계를 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은밀한 침투를 목적으로 뒀다면은 대항군이라든지 기타 표적을 설치를 해두고 은밀하게 제거하는 그런 미션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다면은 훨씬 더 은밀 침투에 부합하는 미션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리 슈트 자체도 이렇게 허술하게 입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입을 필요도 없었고, 이렇게 보여줄 거라면은 좀 더 섬세하게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은밀 침투 저격에서는 400m 고정 표적 2개를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300m 이동 표적을 제거를 하고 마지막으로 330m 차량 내 표적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션에는 저격을 하는 거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추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400m라는 거는 이제 기본 저격수 사격에 부합하는 목표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수들이 확실하게 저격을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개의 표적인데 거리가 다 다릅니다. 400m, 300m, 330m.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동을 해가지고 사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참 재밌는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특전사 인원이 저격수 경험을 했고 경력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배율을 자꾸 만지고 있거든요. 이 은밀 침투 저격 전에 기동 침투 저격에서도 이 배율을 만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율은 웬만하면 다 맞춰져 있고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걸 숙지를 했을 건데도 이렇게 배율을 만지면서 편안하게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맞추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확실하게 저격수의 경력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스코프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스코프의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대를 함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보이는 이 선들이 같이 확대가 되는 게 있고요. 이게 확대가 안 되고 이 사물만 확대가 되는 2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선이 같이 확대가 되는 것은 장점으로는 좀 더 사물이 확대됐을 때 0점을 잡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이 선들이 같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 있는 선들이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의 헷갈림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사물만 확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점은 이 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0점을 잡아가지고 사격하는데 용이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 선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물이 멀어졌을 때 이 거리라든지 조준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효진은 첫 번째 사격을 잘 끝냈고요. 2번째 표적도 잘 사격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300m로 이동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클리커를 조정하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경력치의 메모리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클릭을 조절하고 사격을 해야지 좀 더 0점에 가깝게 사격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재밌는 요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2번째 목표물에 대해 가지고 사격을 실패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박보람 대원과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위쪽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 400m 사격했던 거에서 클릭 조정 없이 300m 사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조준 없이 사격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0점이 빗나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m라는 거리가 짧은 거리라면 짧은 거리지만 이렇게 300, 400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메모를 통해서 클릭을 조절해서 사격하는 게 훨씬 용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혜주 대원이 클릭 조정 없이 들어갔다면은 아마 오조준을 해서 사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혜주 대원은 이거는 또 맞췄는데 이거는 못 맞췄거든요. 오조준 해서 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못 맞추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감을 잡고 사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도 이 사격술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히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300m를 끝내고 330m이기 때문에 클릭 조정 없이 방금 오조준 했는 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잡고 여기를 사격하게 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사격할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차량에 이것까지 놔두고 사격하는 게 좀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보기에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그냥 상자를 세워놓기보다는 조금 사람의 모형을 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사격을 했다면 좀 더 사실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문에 통해 가지고 굴절된다 하는데 7.62mm 그 총기 자체가 탄이 세기 때문에 큰 굴절은 없을 거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더 멀어지고 좀 더 섬세한 사격이 이루어질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07 이제 팀이 또 저격하는데 굳이 은밀 침투 이런 부분들이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션에 대해 가지고 그 미션을 잡을 때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격 미션이라는 것이 사격 지점까지 이동하는 거를 미션으로 보여주기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할 거였으면 은밀하게 대항군이 있으면 그거를 사살하고 이동을 한 후에 사격을 한다. 이런 개념을 잡고 가거나 아니면은 사격이 진행된 이후에 빨리 퇴출을 해야 되거든요. 저격수가 먼저 사격을 하게 되면 위치가 발각되는 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발각되기 전에 빨리 퇴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격 미션 이후 퇴출하는 것을 미션으로 잡았다면 훨씬 더 미션이 깔끔했을 수도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박보람 대원이 사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자동 저격 병기를 사용했는 이유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 반자동 저격 병기는 사격을 하고 바로 탄을 자동으로 재장전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밀한 사격을 요할 때는 볼트 액션을 사용을 하고 볼트 액션으로 탄을 일일이 장전하는 그런 상황이 불가할 때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반자동 저격 병기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기를 고정하는 거에 제한사항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동 소요에 있어가지고 병기를 또 이동하면서 빠르게 사격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반자동 저격 병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 그래서 저격수들이 볼트 액션의 병기뿐만이 아니고 반자동 저격 병기를 사용을 많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UDT 같은 경우도 SR25라고 저 반자동 저격 병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보람 대원 같은 경우는 양혜주 대원이랑 다르게 손가락이 한번 방아쇠를 살짝 잡았다가 다시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변에 방아쇠를 잡고 사격을 하나 이렇게 사격을 하나 본인의 루틴에 맞게 사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격을 하는 거에서 조금 안 좋은 점이 어떤 거냐면은 먼저 사격 미션을 진행하는 인원이 보여주고 두 번째 인원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미션을 진행하는 인원이 훨씬 불리한 요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션에 참가하는 인원들은 이 미션을 볼 수 없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인원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했으면 두 번째 인원은 그거에 맞게 더 빨리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공정하게 하려고 하면은 두 번째 참가하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는 아예 소리도 안 들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박보람 대원이 이제 두 번째 300m 표적으로 갑니다. 자, 이때 박보람 대원이 클릭을 조절하거든요. 양혜주 대원이 이게 삭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박보람 대원은 클릭을 조절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훨씬 더 명중률을 올리고 본인이 몇 미터에서 어떤 클릭으로 사격을 하면은 그리고 어떤 조준선 정렬을 하면은 이게 들어간다라는 게 확실하게 축적이 되어 있는 인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클릭을 부족한 시간이지만 클릭을 조절하고 바로 사격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격을 하는 거는 딱 조준만 되면 바로 당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조절하고 명중률을 올리고 숙달된 사격수를 통해 가지고 바로 사격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경험치가 있는 인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클릭을 보면은 왼쪽으로 돌리거든요.
1라운드 미션 때는 인원들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이 박보람 대원이 왼쪽으로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거든요. 400m에서 300m니까 확실히 이 인원이 경력치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중을 시킵니다. 훨씬 명중률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는 클리크 조정과 자기를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저격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박보람 대원은 사격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동을 하면서 바로 표적을 추적하면서 나가거든요. 이런 것도 뭐 그냥 알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클리크를 많이 보고 사격을 많이 해봐야지 표적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보람 대원은 저격수의 경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0m, 400m, 500m 이상 사격을 많이 해본 인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어느 정도의 내 몸이 틀어지면서 조준경이 가야지 목표물이 있는지에 대한 거리감이 확실히 있는 인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박보람 대원 사격하는 거 보면은 크게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잘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격이라는 개념을 가지려고 하면은 침투하는 걸 보여주고 사격해서 끝나는 걸 반대로 갔어야 되지 훨씬 더 미션의 그 몰입감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격수가 사격을 하고 퇴출하는 거를 훨씬 더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격을 하고 그 이후에 타임 어택을 주면서 그 다음에 다시 복귀점으로 복귀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보람 대원과 양혜주 대원의 저격 미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두 인원 대원이 조준경을 만지는 거랑 클리크를 조정하는 걸 봤을 때 확실히 저격수 교육만 받은 인원이 아니고 저격수 생활을 하면서 경력치가 올라가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박보람 대원이 훨씬 더 거리에 대한 사격이 잘 되었고 클리크 조정에 메모리가 잘 축적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사격이 진행이 되고 사격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셜 에티였습니다.